산책 중 만난 개 물린 내 강아지 치료비는.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 저희가 들고 온 사건은요. 어쩌면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등골이 서늘해질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파트 단지 산책로에서 평화롭게 걷던 소형견이 갑자기 달려든 대형견에게 물렸어요. 치료비만 612만 원. 그런데 가해견 주인은 개들끼리 싸운 건데 왜 내가 다 내야 하냐고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2023년 4월 15일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 아파트 산책로는 저녁 노을 지는 시간 반려견들과 함께 나온 주민들로 제법 붐비고 있었습니다. 35살 김수진 씨도 그날 여느 때처럼 4살 된 포메라니안 복실이와 함께 산책에 나섰어요. 복실이는 목줄을 한 채 김 씨 바로 옆을 조용히 따라 걷고 있었죠. 딱 평범한 저녁 산책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약 15m 앞에서 커다란 개 한 마리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거예요. 골든 리트리버였습니다. 42살 박민호 씨로 보이는 남성이 20m쯤 뒤에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는데 그 개에게는 목줄이 채워져 있지 않았어요. 김 씨는 순간 복실이를 품에 안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골든 리트리버가 복실이의 목덜미를 물어버린 겁니다. 김 씨의 비명과 복실이의 비명이 동시에 터져 나왔어요. 불과 5초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복실이의 목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뒤늦게 달려와 자신의 개를 떼어냈고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김 씨는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피 흘리는 복실이를 안고 곧장 24시간 동물병원으로 달려갔죠. 응급 진료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목 부위 깊은 교상, 그러니까 깊이 물린 상처, 경추 탈구 의심,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수의사는 최소 3개월의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초기 응급 처치 비용만 80만 원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박 씨에게 전화를 걸어 치료비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박 씨의 반응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우리 골디는 원래 순한 애인데 그쪽 개가 먼저 짖어서 그런 것 같다. 개들끼리 싸운 건데 치료비를 전액 내라는 건 과하지 않냐는 거예요. 김 씨는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치료부터 하자며 전화를 끊었죠. 그날 이후 복실이는 밤마다 악몽을 꾸듯 낑낑거렸다고 합니다. 3개월간의 치료가 끝났습니다. 총 비용은 정확히 612만 원이었어요. 수술비 200만 원, 물리치료 150만 원, 약값과 통원 치료비 262만 원. 김 씨는 모든 영수증을 정리해 박 씨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치료비 전액과 자신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에 대한 배상금으로 200만 원을 포함해 총 812만 원을 청구했어요. 박 씨는 변호사를 통해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치료비의 50%인 306만 원만 내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유는 3가지. 첫째, 양쪽 개가 모두 흥분 상태였다. 둘째, 소형견이 먼저 짖어서 대형견을 자극했다. 셋째, 치료비가 과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분노했어요. 목줄도 안 한 개가 멀쩡히 산책하던 개를 물었는데 이게 어떻게 반반씩 책임질 일이냐는 거죠. 결국 김 씨는 2023년 7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그러니까 소송을 시작하는 서류를 작성하면서 김 씨는 그날 밤 복실이가 피 흘리며 떨던 모습을 다시 떠올렸을 겁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이것은 개들끼리의 자연스러운 싸움인가? 아니면 관리 소홀로 인한 명백한 가해 행위인가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목줄을 안 한 개가 목줄을 한 개를 물었을 때 가해견 주인이 치료비를 전부 내야 하는가? 아니면 어느 정도 나눠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나라의 반려동물이 1,500만 마리를 넘어선 지금 이런 일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럼 양측 입장을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김 씨 입장입니다. 김 씨는 억울함 그 자체입니다. 복실이는 목줄을 하고 있었고 자신도 바로 옆에서 보호하고 있었어요. 동물보호법과 아파트 관리 규정 모두 단지 내에서 반려동물 산책 시 목줄 착용을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그 결과 복실이가 심각하게 다쳤어요. CCTV 영상에는 복실이가 조용히 걷고 있었다는 사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합니다. 치료비 612만 원도 모든 영수증이 있고 수술까지 필요했던 중증 외상이었으니 과도한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반면 박 씨 입장도 들어볼게요. 박 씨는 이게 어디까지나 개들끼리 벌어진 우발적인 사고라고 주장합니다. 자기 개를 자극한 건 복실이 쪽이었다는 거예요. 목격자 진술서까지 제출했어요. 치료비 612만 원은 일반적인 교상 치료비의 2배 수준으로 과도하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리고 양쪽 다 개를 키우는 입장인 만큼 책임을 나눠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냐는 논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김수진 씨 전액 배상 받아야 한다. 아니면 박민호 씨 절반만 내면 충분하다. 여러분의 직관적인 판단을 눌러주세요. 투표하신 분들께는 실제 판결 결과가 공개됩니다. 과연 법원의 판단은 여러분의 생각과 같을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보세요.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먼저 CCTV 영상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어요. 복실이는 목줄을 한 채 보호자 바로 옆에서 조용히 걷고 있었고 골든 리트리버는 목줄 없이 15m 거리에서 빠르게 달려와 복실이를 물었습니다. 박 씨 측이 제출한 목격자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했고 설령 복실이가 짖었다 해도 그건 개가 낯선 상대를 경계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판단했어요.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제13조를 인용했습니다. 이 조항은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민법 제7 159조 제1항도 함께 적용했는데요. 쉽게 풀면 동물의 주인은 자기 동물이 남에게 입힌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단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면 예외라는 내용입니다. 목줄도 없이 대형견을 산책시킨 행위는 어떤 기준으로도 충분한 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박 씨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치료비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수의학 전문가 감정을 거쳤어요. 감정 결과 복실이의 부상은 단순히 물린 정도가 아니라 경추탈구를 동반한 중증 외상이었고 실시된 모든 치료는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적정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과잉 진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위자료는 어떻게 됐을까요? 재판부는 3개월간 복실이 곁에서 헌신한 김 씨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반려동물 사고에서의 위자료는 사람이 다쳤을 때보다는 제한적으로 인정된다며 청구액 200만 원에서 줄여 100만 원을 인정했어요. 최종 판결. 피고 박민호 씨는 원고 김수진 씨에게 치료비 612만 원, 전액과 위자료 100만 원, 합계 712만 원을 지급하라. 박 씨의 주장은 전부 기각됐습니다. 이 판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생각보다 묵직합니다. 첫째, 목줄은 선택이 아닙니다. 법적 의무예요. 우리 개는 순해서 괜찮아 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특히 대형 견일수록 사고가 났을 때 피해가 크고 그만큼 관리 책임도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둘째, 사고가 났을 때는 반드시 증거를 남겨야 해요. 김 씨가 승소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CCTV 영상과 동물병원 진료 기록, 영수증을 모두 챙겨뒀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현장 사진, 목격자 연락처, 진료 기록 모두 꼼꼼히 확보해 두세요. 셋째, 치료비 청구는 영수증 기반으로 하면 됩니다. 수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였다는 전문가 소견이 뒷받침되면 법원은 인정해 줍니다.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오늘 판례, 판사의 결론과 같으셨나요? 아니면 다르셨나요? 버딩미 블로그에서 투표 결과도 함께 확인해 보시고 주변에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께 이 에피소드를 공유해 주세요. 아는 것이 지키는 것입니다. 버딩미를 구독해 주시면 매주 이런 실제 판례들을 쉽고 재밌게 만나실 수 있어요.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